2022년 여름,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확인한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은우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고 그날 저녁 그는 퇴근하자마자 꽃과 과일을 잔뜩 들고 집에 달려왔다. 조심스럽게 포옹하며 둘 다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의 일들을 상상했다. 임신 기간은 순탄치 않았다. 심한 입덧으로 매일 아침 화장실을 들락거렸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다. 은우는 매일 아침 등을 쓰다듬어주며 곁을 지켰다. 병원에 갈 때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낯설어 긴장했지만 은우가 통역을 해주며 의사의 말을 전해주었다. 아기가 건강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는 자주 찾아와 미역국을 끓여주고 빨래를 해주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느꼈다. 2023년 3월 15일 새벽 2시 진통이 시작되어 응급실로 향했다. 진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은우가 손을 꽉 잡아주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힘을 주자 곧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였다. 건강한 딸이었다. 간호사가 아기를 가슴에 올려주었을 때 작고 따뜻한 생명을 느끼며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은우도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아기의 이름은 하나로 지었다. 둘이 만나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았다. 출산 후 첫 딸은 전쟁터 같았다. 하나는 2시간마다 울었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모유 수유는 고통스러웠다. 젖꼭지가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아기를 안아주며 잠을 자라고 했고 3시간을 자고 일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하나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하나의 첫 예방접종 날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아기가 우는 모습에 같이 울었다. 육아는 쉽지 않았지만 하나의 미소 하나가 모든 피로를 씻어주었다. 하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가와 아기를 귀여워했다. 처음엔 외국인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하나 엄마로 불렸다. 그 변화가 너무 좋았다. 동네 카페 사장님은 하나를 볼 때마다 과자를 주었고 하나를 우리 동네 아기라고 불렀다. 하나도 이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어느 날 마트에서 만난 할머니는 하나의 파란 눈을 보고 신기해하며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었다. 그 작은 친절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2023년 가을, 나는 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했다. 곧바로 채널을 만들고 첫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러시아 여자,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이유였다. 첫날 조회수는 37회에 불과했지만 따뜻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다. 돈 때문에 왔을 것이라거나 나중에 이혼하고 재산을 가져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은우는 그런 댓글에 신경 쓰지 말라며 위로했다. 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계속 영상을 올리자 조회수가 천천히 늘어났고 따뜻한 댓글들도 많아졌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는 댓글들이 힘이 되었다. 하나가 돌이 되었을 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간호사는 하나의 발달이 조금 느린 것 같다며 아직 엄마라는 말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어로 말을 걸어서 한국어를 제대로 못 가르친 것이 아닐까 자책했다. 집에 와서 울었지만 은우는 아이마다 속도가 다르다며 위로했다. 하나는 두 나라 언어를 배우고 있으니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했다. 한 달 후 하나가 처음으로 마마라고 말했다. 그 순간 셋이서 울고 웃었다. 2024년 설날 3년 만에 맞는 명절이었다. 이번에는 직접 떡국을 끓일 수 있었고 큰절도 할 수 있었다. 예전에 차갑게 대하던 시누이가 찾아와 사과했다. 한국에 온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했다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포옹하며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답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다. 시아버지는 한국에 와서 고생했다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나가 시아버지 무릎에 앉은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보다 진한 것은 사랑이구나. 2025년 가을, 한국에 온 지 4년이 되었다. 유튜브 구독자는 5만 명이 되었고 매일 힘이 난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오늘도 하나와 함께 공원을 걷는다. 이제 3살이 된 하나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 쓴다. 하나의 두 언어가 자랑스럽다. 이 아이는 2세계를 가졌으니까 공원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편다. 한국어로 쓴 일기에는 오늘의 소소한 행복들이 담겨 있다. 그 간단한 문장들이 인생의 전부다. 러시아에서는 살아남으려 했었다. 한국에서는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폭력이 아닌 존중, 두려움이 아닌 신뢰, 외로움이 아닌 소속감. 한국이 준 것들이다. 2024년 봄, 엄마가 한국에 왔다. 5년 만에 재회였다. 공항에서 만난 엄마는 늙어 있었다.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이 깊어졌다. 한참을 안고 울었다. 하나를 할머니에게 소개하자 엄마는 손녀를 안아 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저녁을 먹으며 엄마가 은우가 잘해주는지 물었다. 정말 잘해준다고 대답하자 엄마는 안도의 눈물을 닦았다.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했다고 털어놓았다. 딸이 떠난 후 자신도 왜 맞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다 용기를 내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다.
엄마 손을 꽉 잡으며 잘했다고 말했다. 엄마는 딸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그날 밤 엄마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2주 후 엄마가 러시아로 돌아갈 때 공항에서 서로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약속했다. 2024년 여름 나는 귀화를 결심했고 은우에게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귀화 절차는 복잡했다. 서류, 면접, 시험을 준비했다. 한국어 시험을 위해 매일 공부했다. 한국의 역사, 문화, 법률을 모두 배웠다. 면접 날 왜 한국인이 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한국은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사랑을 배웠고 가족을 얻었고 존중받는 삶을 살게 해주었다. 이제 한국을 사랑하기에 공식적으로도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2개월 후 합격 통지를 받았고 울며 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에는 시부모님, 시누이, 이웃들이 모두 왔다. 그날 밤 새로 받은 한국 신분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말로 한국 사람이었다. 귀화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해서 새로운 외국인 신부들을 도왔다. 베트남에서 온 투이,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나지라. 그들의 눈물을 보며 과거의 내 자신을 보았다. 어떻게 이겨냈는지 묻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믿어주는 가족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매주 토요일 한국어 교실을 열었다. 수업 후에는 다 같이 차를 마시며 서로의 작은 행복들을 나누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해주는 말이 다르다는 센터장님의 말에 자신도 도움받았으니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답했다. 하나가 5살이 되어 유치원에 갔고 하나는 씩씩하게 교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3일 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나가 러시아어를 섞어 써서 다른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해 함께 놀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가슴이 아팠다. 러시아어를 가르친 것이 잘못이었나 싶었다. 하지만 하나는 러시아 말이 좋다고 말하는데 엄마 나라 말이란 말에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은우와 상의한 후 유치원을 찾아가 선생님과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하나는 이중언어 아이라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생님은 이해하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한 달 후 하나는 친구가 생겼다며 웃으며 돌아왔다. 이제 하나는 유치원에서 두 언어를 자랑스럽게 사용했다. 러시아에서는 영하 30도가 흔했지만 한국의 겨울은 달랐다. 습한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러시아 눈과 달리 한국 눈은 가볍고 포근했다. 하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다. 은우도 일찍 퇴근해서 함께 눈사람을 완성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러시아의 겨울은 외로웠지만 한국의 겨울은 따뜻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귀화 후 첫 투표. 떨리는 손으로 투표소에 들어갔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투표함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날 뻔했다.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 된 것이다. 신중하게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용지를 넣었다. 밖으로 나와 은우와 만났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유튜브에 귀화자의 첫 투표에 관한 영상을 올렸다. 감동적이라는 댓글과 함께 여전히 악플도 달렸다.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도 이제 한국 국민이며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답했다. 2025년 11월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었다. 우리 가족의 첫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었다. 사진관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저녁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5주년 기념 저녁이었다. 시아버지는 고생했다고 말했고 오히려 행복했다고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잘 챙겨줘서 고맙다며 손을 잡았다. 하나는 엄마가 러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특별하다고 말했다. 모두가 웃었다. 그날 밤 일기를 썼다. 한국에 온 지 5년,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고 은우의 아내이고 하나의 엄마이고 이 동네의 이웃이다. 러시아에서의 나는 이제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제 두 나라를 품은 사람이다. 러시아는 뿌리, 한국은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미래가 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많은 다문화 가족이 모두 행복하진 않겠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